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강을 맡게 된 중동연세병원 내과 한승효입니다. 최근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습관의 서거에 따라서 질병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부비만과 관련하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심뇌혈관 질환 등이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확인된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을 한 사람이 동실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그림은 대사증후군을 나무의 모식도로 나타낸 그림으로써 여러 인자들이 대사증후군에 작용하여 혈전증, 이상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복부 비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 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며 그 후 나무가지처럼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함을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붉은색의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병태 성질 중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다음의 5가지 구성요소, 복부비만, 고지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혈당장애, 이 중 3가지 이상일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이 국내 현황과 심각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사망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암인데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에 의해서 복합된 합병증으로 해서 사망되는 비율도 암과 같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원인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한 치료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원인에 대한 치료로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상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이 2가지를 생활 개선을 통해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치료로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과 내당능 장애, 즉 내당능 장애는 당뇨를 말하죠. 그 고혈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원인 치료로서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전문가의 처방에 의한 약물 등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대사증후군 원인에 대한 치료입니다. 일단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한데 대부분 대사증후군 환자는 전신적 비만이거나 복부 비만입니다. 따라서 하루 열량 섭취를 줄이고 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야 하며 특히 육류, 생선 등의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흰쌀, 밀가루 음식, 설탕, 꿀, 과일 등의 섭취를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잡곡을 섭취해야 하며 또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의 감소 또한 근육량의 증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겠지만 금연과 절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생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은 다음 고혈압, 고지혈혈증, 당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에 있어서 금연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체중, 체질량 지수 20에서 25 사이로 유지하며 남자는 아시아 기준으로 해서 허리둘레 90, 여자는 85 이하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지방 섭취는 전체 열량의 30% 이하로 유지하고 포화지방산은 전체 섭취량의 1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해야 하며 특히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는 늘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은 늘리는 방법이 좋고요. 포화지방산의 대표적인 것은 인스턴트 음식이 되겠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는 하루 5회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는 오메가3는 섭취를 늘릴수록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항암 효과 및 대사증후군에 좋은 것으로 연구가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금주를 하셔야 되는데 남자는 일주에 21단위, 여자는 14단위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적게 드셔야 됩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실 텐데 마신 양의 술을 알코올의 도수로 곱한 것을 단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다고 하면 맥주 알코올 도수가 4도이므로 0.5 곱하기 4에서 2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신다고 가정하고 할 때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1.5잔이 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이 섭취량이 많습니다. 세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6g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습관화해야 하며 특히 유산소 운동에 좋은 것은 수영과 빠르게 걷기가 대표적인 예로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원인에 대한 치료에서 또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생활 개선을 해서 결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원인이 되는 비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쓰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나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물, 그리고 또한 당뇨나 혈압 등 다른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물 등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그 신드롬 X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대사증후군으로 불리는 병 중에 많이 들어보셨던 고혈압증, 당뇨, 고지질혈증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의 분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고혈압은 원인 질환에 따라서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을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의학적으로 1차성이라고 할 때는 원인을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성이라는 건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차성 원인을 모르는 병이 해당되고 2차성 고혈압은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적인 질환이 있을 때에만 2차성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은 우리 대부분이 이쪽 고혈압에 속하게 되고 대부분 유전, 고령 비만 염분에 대한 감수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확률적 요인이 또한 1차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병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원인이 신장질환, 그 다음에 내분비질환, 혈관질환, 우리 이제 임신도 이 경우에 들어가고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2차성 고혈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앓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고혈압은 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혈압을 재지 않는 한 고혈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다음과 같이 기준에 따라서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1기, 2기 고혈압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며 보통 혈압을 재시게 되면 위쪽 높은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낮은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은 보통 120에 8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고혈압 전 단계, 우리가 말한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보시면 140 이상, 수축기 혈압 140 이상, 확장기 혈압은 90 이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40, 확장기 혈압 90이 기준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은 위나 아래나 하나만 해당되셔도 고혈압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네, 혈압 측정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연중 변화, 기분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혈압은 계속 일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혈압계가 있고 반드시 환자분들, 측정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30분 전에 반드시 커피 및 담배는 끊으시고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은 반드시
심장 높이에 맞추어서 측정하셔야 하고 압박대의 크기가 자기 팔과 적당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자동 혈압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하셔도 되고 자동 혈압기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이나 그 표준화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셔서 자동 혈압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진 시에는 양쪽 팔로 측정하게 되며 고령자 당뇨병 환자에서는 일어선 자세에도 간혹 측정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생활요법입니다. 이전에 대사증후군의 생활요법과 거의 비슷하고 그 대사증후군에 있어서는 생활요법이 병행되지 않으면 관리가 힘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은 혈압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나온 것처럼 복부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관동맥 질환의 사망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표준 체중보다 10% 과체중인 경우에 5kg 정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좌심실비대가 동반된 경우에는 특히 체중 감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절주,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강압제에 대한 저항성을 또 높이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절주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섭취량 1일 허용량만 드셔야 됩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를 돕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고 일주일에 적어도 3 내지 5회 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천천히 시작하였다가 30분, 50분에 최대 자기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신약병이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가진 환자는 운동부하 검사나 전문의 상의 후에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입니다. 흡연 자체가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혈압 측정법에도 나온 것처럼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혈압 상승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혈압 환자가 조절이 잘 되더라도 흡연을 하신다면 다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금연을 생활화하셔야 되겠습니다. 식염의 절제입니다.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된장과 김치를 섭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염분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추천되는 양은 약 10g 이하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거를 반으로 줄였을 시에 혈압은 4 내지 6mm Hg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염분 섭취 제한은 혈압 하강과 이뇨제에 의한 칼륨 소모를 줄이고 칼슘의 요배설을 줄여서 골다공증과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또한 도움을 줍니다. 복합적인 식사 재료 변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까 나온 카페인,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약물 치료입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는 혈압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단 생활요법을 실시해야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1차성 고혈압인지 2차성 고혈압인지 정확한 진단된 후 발생 원인에 따라 투여하는 약물을 달리합니다. 대부분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약물을 계속 평생 지속해야 되는지 알고 병원 방문을 꺼려 하십니다. 여기도 나온 것처럼 생활요법을 먼저 실시한 후에 환자분이 적응도가 어떤지 보고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각 개인에 맞는 약제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해야 하고 처음부터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량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쉽게 말해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고 하겠습니다. 동맥경화가 유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을 가진 것들이 뇌혈관 장애,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혈관 자체의 병이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을 저희 의사들이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눈의 뒤에 있는 망막입니다. 가장 혈관이 가늘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